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요양병원들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급여한 금액이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공연단이 참여하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의 건설업체와 중소가전업체들이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올 봄부터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서 열린 프린지 페스티벌이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손잡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도시 전체가 축제로 들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2천여 개의 공연단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에든버러에 몰려듭니다. 한국의 에든버러를 꿈꾸며 지난 4월 시작한 광주의 프린지 페스티벌도 내년에는 국제적인 축제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아시아 전당과 그 전당 주변의 이런 여러 거리와 광장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아시아 각국의 공연단이 참가하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보란 듯이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일어설 수 있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동안 따로 놀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은 그 자체로도 일단 고무적입니다. 또 문화전당 주변에서 문화전당 안팎으로 무대가 넓어지고 공연단의 수준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 국제축제와는 별도로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2차례씩 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차례 진행한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500개에 가까운 공연팀이 참가하고 연인원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적어도 양쪽으로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건설사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사로 지난해 1억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14년부터 김 전 자문관에게 3억 2,600만 원을 줬는데 이 건설사는 광주 남구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수주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건설사가 김 전 자문관에게 돈을 건네면 이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경영 컨설팅 용역을 빙자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이 해당 사업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고 두 건설사 역시 도움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자문관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광주시로부터 97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따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브로커와 함께 광주시의 여러 납품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요즘 포근한 가을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선선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해안에서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7.2도로 평년 기온 크게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그다지 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이 19도, 화순도 19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8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9도, 보성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나 동료 의원들의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수백만 원의 돈이 고스란히 의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시 의회 이모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올 상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6월 업무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이곳에서 100만 원가량을 결제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결위에 소속된 동료 의원 7명에게 각각 7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속칭 카드깡을 통해 업무 추진비를 나눠 가진 겁니다. 식사들을 얼른 못하고 시간도 못 맞추고 오다 보니까 전액 회수해서 반환했고요.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한 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한 뒤 다른 의원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줬고 한 의원은 심지어 식당을 하는 동료 의원에게 카드깡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의원들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과 사유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입건된 의원 가운데 한 명은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천시 의원 6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혈세를 빼돌리면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 지역 요양병원들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거나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금액이 수백억 원대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400병상 규모로 90% 이상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목포의 한 요양병원.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제가 났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과 같은 형태로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병원은 3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00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 등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앞으로 쌓이면 어떻게 보내줄지가 제일 있잖아요. 목포의 또 다른 요양병원. 같은 재단 소속의 인근 병원과 함께 석 달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챙긴 의혹 등으로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이미 조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의심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명을 하면 됩니다. 경찰은 목포와 신안 지역 다른 요양병원들도 사무장병원이나 직원 허위 채용 등에 의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비슷한 의혹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살 배기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병원이 권역 외상센터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유아의 이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남대 병원에 대해 6개월간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 윤택리 원장은 환자의 생존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재외교포 100여 명이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밋밋하던 학교 건물에 화사한 꽃과 나비가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릴 적에 해외로 입양됐거나 이민 갔던 동포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I hope that the children here, the students here, will know all the different kinds of professions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Future Leaders Conference has.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 중이지만 자신들 역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처럼 어린 시절 낯선 환경 속에서 정체성 혼란 등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레 자신의 경험과 희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됐는데요. 재외 동포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분이 좀 좋았어요. 재밌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재외동포와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한 오늘 자리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꿈도 키우는 소중한 바탕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오늘부터 24일간 장성 백양사에서 애기 단풍 축제가 열립니다. 네,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며 음악과 인문학, 불교 전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를 기획하신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애기 단풍 축제를 주제로 스님과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기획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장성군이 아니고 백양사에서 기획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가 좀 더 생활 밀착형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특히 또 요새 새롭게 변하고 있는 생태 환경적으로 이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행태를 바꿨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 축제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한 2, 3개월 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또 관리공단 그 분들하고 함께 몇 차례 논의도 하고 또 장성에 이런 좋은 농수산물 또 그리고 배양사가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돋보이고 또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 축제가 24일 동안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즐기고 보는 일회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양사는 뭐 절도 대한팔경 하나로 유명하지만은 특히 남방 식물들이 와서 자라고 또 북방에 있는 전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 자원의 보고들을 잘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또 장성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대봉시감을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배양사 그 쌍계루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교류를 장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교류를 했던 그런 것들을 살려서 인문학 강의 그리고 또 지역의 농수산물을 살리는 감사가 축제 그리고 단풍뿐만 아니라 남대 소리와 함께하는 21일간의 이제 계속되는 음악 축제 이런 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백양사에서 축제를 마치셨으니까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오면은 좀 그 전라도 맛을 팍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면은 배양사 오면은 애기 단풍이 진짜 너무 애기 손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커져버린 자기 욕심들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또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일상에 좀 마음이 무거운 게 많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저도 가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가면 좀 많이 좀 내려놓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휘청거릴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기업들이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건설과 가전업계가 손을 맞잡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TV를 자체 생산해 전국의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가전업체입니다. 입찰에서 대기업을 물리치고 수주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항상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좀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품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며 건설업체 16곳과 가전업체 17곳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TV나 조명기기 등 다양한 가전을 자체 생산하는 만큼 아파트나 원룸, 도시형 주택 등의 우선 사용을 목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품질을 유지해 준다면 저희들도 분명히 열심히 또 써서 소모를 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가전업계로서는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지역 가전을 사용할 경우 입주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상생 협약이 효과를 보기까진 실이 걸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우남 3단지 재건축 사업과 노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남 3단지 재건축의 경우 핵심 쟁점인 학교 문제를 재건축 사업자와 교육청이 잘 협의하라고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또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광주 노문동 뉴스테이 사업은 층수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낮추는 조건 등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진도 지역 최대 특산품으로 꼽히는 검정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 재배 기피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황금 들판이 콤바인 소리로 가득합니다. 1년 농사에 결실을 맺는 순간. 그러나 농민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수년째 검정쌀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내년에도 검정쌀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예, 올해 검정쌀 값이 생과계로 지금 낮게 지금 수매하고 있어서 농민들 좀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도정을 하지 않은 40kg 검정쌀 조곡 한 포대 가격은 4만 5천 원. 가격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30%가량 폭락했습니다. 수년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대폭 줄었는데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흐름이 안 좋고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를 걷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검정쌀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도 검정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1991년 검정쌀을 국내에서 처음 재배했으나 지금은 면적이나 생산량 모두 다른 지역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재배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며 아우성이지만은 진도군은 지원이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84호로 등록된 진도 검정쌀. 하지만 그 명성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요즘 취업이 잘 되는 분야는 어딜까요? 대입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1차 모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광주 4개 전문대학에서는 3,700여 명을 뽑는데요. 15,400여 명이 지원해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처럼 보건 계열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광주 보건대 물리치료과는 8명 모집에 196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5대 1의 경쟁률로 광주와 전남 전문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7명을 모집한 응급구조과도 300명이 넘게 몰리면서 19대 1이라는 이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동강대 응급구조과 역시 11대 1로 많은 수험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런 인기 있는 학과의 유턴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4년제 대학을 다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다시 재입학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소재한 전문대학에 올 들어서만 90명 정도의 대졸자가 재입학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는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 영화관을 열었습니다. 동강대학교가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생활요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저녁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청년도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청년도시 콘퍼런스는 청년과 지자체가 모여 청년 정책의 공동의제를 찾아가는 자리로 청년 복지와 일할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전국과 해외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장도 마련됩니다. 또 방송인 김재동 씨가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 임용 예비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전남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광주 캠퍼스에서 정책평가를 열고 경영학부 정성창 교수와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석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 예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와 학생 등 18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5명의 후보 지원자가 준비한 정책을 평가한 뒤 예비 후보자 3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25일 정책 토론회와 현장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총장 후보를 재선정해달라고 광주교대 요구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용익 강우영 교수에 대해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를 재추천해줄 것을 광주교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 총장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재추천 사유도 밝히지 않아 광주교대 측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조가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강동원 신임 총장이 부처장을 팀장으로 강등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 측은 그러나 인사쇄신 차원에서 보직 해제를 결정한 것이지 선거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